안녕하세요. 6살 된 딸 키우며 아둥바둥 일하지만 행복한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이 하나만 외동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아이 가졌을 때부터 임신성 당뇨로 고생 꽤나 했었고, 아이 낳고 난 이후에도 아이가 좀 아파서 병원 들락날락 거리느라 꽤나 고생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병원 다니며 케어하고 몇 년을 아이에게 희생하며 정성 쏟아부었더니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건강해서 유치원도 잘 다닙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잃어버렸던 제 시간을 다시 찾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받던 구박에도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사실 아이 낳기 전까지 모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휴직계를 냈고 그렇게 조금 쉬다가 다시 복귀할 줄 알았는데 아이 건강 문제 때문에 휴직이 길어져 결국 퇴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월 세후 400 정도 버는 공무원이고요. 저랑 같이 벌었을 때는 부부 월 수익이 월 1000 정도 될 때라 예전에 비해 많이 쪼들리게 살게 되더라고요. 저라고 일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아이 병원비에 생활비에 월 400 정도로는 솔직히 부족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알뜰살뜰히 잘 사는 집들도 많겠지만 저희는 앞서 썼다시피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 저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입니다. 멀리 살아 아이 케어에 도움을 주지 못하신다며 남들은 친정엄마가 딸 자식 손주도 봐주고 그런다던데 저희는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혼자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늘 마음속에 부채의식 같은 걸 갖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공무원 출신 부부셔서 연금이 한 달에 500 정도는 나오시는데 제가 회사 관두고 나서 그중 200만 원 정도는 뚝 떼어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엔 제 양심에 찔렸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래서 친정 덕분에 어느 정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과수원을 하고 계셨고 연말마다 과일이며 채소 판 돈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은 보시지만 아시다시피 농사하면서 들어갈 돈도 많고 해서 저희가 간간히 용돈 겸 목돈을 드리던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정은 퍼주고 시댁은 저희가 드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친정이 더 안정되게 잘 사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아버님이 돈 계산을 잘못하셔서 급하게 외상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친정에서 받은 돈 200만 원을 덥석 시댁에 보내드려야 하는 일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친정에서 시댁을 도와주게 되는 꼴이잖아요. 시댁에서도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저에게 따로 언질해서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은 저희에게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되려 베풀어 주시진 않더라고요. 뭐 다 내 맘 같지 않은 게 사람이고 시댁이 친정보다 못 사는 걸 모르고 한 결혼도 아니기에 크게 신경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도 그 부분은 너그럽게 봐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제가 퇴사하고 한 2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아파서 그런 건 이해를 한다마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백수로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어머님, 저도 일하고 싶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이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아직 몸도 약해서 어린이집도 못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시작하나요? 아이 좀 더 크고 안정되면 다시 일 나갈 거예요. 전 회사에서도 툭 하면 저 부르고 있고요. 그건 그렇다만 어떻게 아범 혼자 일하게 냅두니? 다달이 아파트 대출금도 몇십씩 나간다며. 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슬슬 일 다녀라. 어머님, 우리 지은이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해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친정에서도 조금 도와주셔서 그나마 숨통 트이기도. 그놈의 친정. 너 시댁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니? 그래, 너희 친정 다달이 연금 몇백씩 나오는 잘 사는 집인 건 알겠는데 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댁 무시하지 마라. 네? 제가 언제 시댁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모를 줄 알고?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시댁에 돈 들인다고 입 대빨 나와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없을 뿐더러 기분 나쁘다고 시댁에서 함부로 표정 관리 안 하고 있던 적도 없거든요. 시어머니 그 얘기 듣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죠. 시댁보다 잘 사는 우리 친정에 열등감 같은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격지심 부리는구나 라고요. 저는 시댁에 돈 들이면서도 유세 한 번 떤 적 없었고 시댁으로부터 뭐 하나 못 받아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가 간의 금전적인 사정을 빤하게 알고 있는데 뒤늦게 불만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친정에서도 그런 걸로 개의치 말라고 누누이 교육하셨고요.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표현했나요? 어머님, 저희가 매번 성의껏 도와드린 거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시면서 이게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너 친정에서 그러라고 가르쳤다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대사 정말 드라마 말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요새 돈에 쪼달려서 여유가 없으신 건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막 내시기에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티격태격 싸움 아닌 싸움을 했더니 안부 전화 드리기도 싫더라고요. 그전엔 애 핑계대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었는데 이제 그러기도 싫어졌어요.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저희 친정까지 무시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명절에도 쌩하게 구니 시어머니가 더 언짢으셨나 봐요. 저희가 차례 상차림에 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용돈을 드렸습니다. 원래도 명절에 100만 원 정도씩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정이랑 추석 때 100씩은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친정에는 이번에 얼마 줬다니? 저가댁에는 이번에 50만 원 넣어드렸지. 아니, 잘 사는 분들한테 뭐하러 그렇게 많이 넣어드려? 50만 원 없어도 잘만 사시는 분들인데 왜? 어머님, 그래도 시댁에 드린 거에 반토막 내서 드린 거예요. 얼마가 됐든 성의껏 넣어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너 일도 안 하면서 양가에 돈 턱턱 내드리는 게 말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럴 거면 일을 빨리 시작하든가.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에서 버는 돈으로 왜 네가 유세를 떠니? 아니 엄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제가 일 못하고 있는 게 저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은 아빠 혼자 일하는 게 보기 안쓰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은 아빠 돈으로 시댁이랑 친정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서 떼어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지은 아빠 버는 걸로 카드값이랑 보험비나 겨우 내는걸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사돈 댁 도움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냐? 너야말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나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 더럽고 안 입고 오면 너도 일해. 일하란 말이야. 애 핑계 그만 대고. 그 말에 남편이 더 화를 내면서 아이가 아파서 와이프가 일 못하는 건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다며 욱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 본인이 나서서 짐 싸더니 저랑 아이 데리고 가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허해져서는 왜 그러냐 하며 말리고 남편은 와이프 볼 면목이 없다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카톡 폭탄이 왔습니다. 제가 남편을 조종해서 착하고 순진한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냈다면서 제가 천하에 죽일년 마냥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시댁이랑 한 반년 정도 연락 끊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지 말라고 하길래 저야 나서서 중지할 필요 있나 싶어서 그냥 저도 모른 척 했죠. 그 사이 아이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기관에도 안정적으로 가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레 반나절 시간이 남아 뭔가 할 것을 찾던 중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발자 공백이 살짝 있는데 제가 아이도 있으니 정직원으로는 말고 계약직으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바로 하겠다고 했고 이전 경력이 인정되어 월 700만 원 정도는 수령받을 수 있는 연봉이었어요. 사실 저는 꽤 연봉 높은 개발자였거든요. 아이 때문에 시기상조는 아닐까 싶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빨리 취직해서 저랑 친정 무시하는 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냅다 일했습니다. 아이 기간 가 있을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재우고도 밤까지 작업해야 했기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제 일 시작하니까 사회에 소속된 느낌도 들고 좋더라고요. 제가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는지 저한테 고생했다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전처럼 연락하며 마음 풀고 지내자 하시더군요. 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 다시 돈을 되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저 일 관두고 아이 병원비 때문에 쪼달릴 때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되돌려 드렸더니 친정에서는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그래도 억지로 쥐어드렸어요. 죄송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아이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행복하던 찰나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시어머니가 되려 제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다시 일한다고 하니 전에 모진 소리 하셨던 게 찔리셨나 보기도 했고요. 그래, 다시 일 시작한다면서? 네, 어머님도 원하시던 바죠? 하면서 제가 얄궂게 웃으니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근데 뭐 계약직이라면서 정직원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아들보다 덜 벌겠지. 월 얼마나 버냐? 괜히 일한다고 집만 어질러 놓고 살림도 안 하면서 쥐꼬리만큼 벌 거면 그냥 관두고. 700만 원 정도는 수령해요. 애아빠보다 2배 조금 덜 버네요. 700? 아니 정직원도 아니라면서 뭘 그렇게 많이 받... 저 원래 능력 있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공무원 아니라고 절대 인정 안 하셨지만요. 아니, 뭐 그래 말 맞다나 지금 땡겨 받아봤자 평생 밥벌이 하는 공무원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엄마, 대체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어. 지금 아이한테 묶여서 그렇지 몇 년 뒤에는 아주 날아다닐 거라고.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다니? 그리고 많이 벌어봤자지. 철밥통에 퇴직하고 연금 떨어지는 너랑 어디 비교가 된다니? 하시면서 입을 삐쭉 내미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자격지심을 느끼시는 건지 제가 남편보다 덜 벌면서 시댁에 설설 기어야 분이 풀리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후려치는 화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공무원이 좋긴 좋죠. 저희 친정에서도 지금 연금 받아 여유롭게 사시는 거 보면 저도 그리 느껴요. 그러니 저희 집에도 월 200씩 용돈 턱턱 주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기죽는 게 싫으셨던 건지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며 저를 비하하시느라 늘 저희 남편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걸 내세우셨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연금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신 건진 몰라도요. 솔직히 말해 친정부모님이 받은 공무원 연금으로 시댁에서도 몇 번 도움 받으신 거면서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 안 보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게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이어 말했죠. 저희 친정에서도 좋아하세요. 경력 살려 다시 일하는 모습 보기 좋다 하시면서요. 저도 잘 됐죠. 그동안 친정 신세 많이 졌는데 되돌려 드리려고요. 뭐야?
되돌려주긴 뭘 되돌려줘. 그냥 사돈댁에서도 다 살만하니 도와주신 거구만. 저희도 이제 살만하니까요. 받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그래서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데? 라고 노골적으로 액수를 물으시길래 말했습니다. 100만 원씩은 드리려고요. 그래도 제가 워낙 많이 버니까 저축도 할 정도로 많이 남아요. 역시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벌었어야 했나 봐요. 이제 더 이상 변수 없이 저도 일 계속하면서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친정 도움 안 받아도 되고 용돈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니, 뭐라고? 친정에 100만 원씩 드린다고? 아니, 그건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머님께도 그동안 100, 200씩 턱턱 드렸잖아요. 저희 친정에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제가 지은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여유도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지은 아빠 버는 돈으로 친정 용돈 드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으로 드리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제가 딱 부러지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분명 제가 친정에 드리는 돈에 대해 엄청 불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이 있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고 계시는 게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댁에 돈 드릴 때 아무 계산 없이 턱턱 내드렸던 것에 대해 조금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마냥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드린 건 아니고 어쩔 때 보면 저희가 용돈 드리는 입장인데도 시댁보다 덜 먹고 덜 입는 것 같아서 아이러니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받는 것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고 며느리가 아닌 아들만 혼자 뼈 빠지게 돈 버는 게 배알 꼴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에서 주시는 돈은 돈이라고 생각도 안 하신 것 같고요. 아이가 아파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시댁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돈 얘기를 계기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리 분별 잘하고 양가에 돈 드리는 거 생각 잘하고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친정에 돈 드리는 거 불만스러워는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남편보다 돈 더 버니 아무 말씀 못 하시고 끙끙 앓고 계세요. 저도 시어머니에 대해 이제라도 잘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도 은연중에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 같아서 사실 실망이에요. 저희 친정에 죄송해서라도 앞으로는 돈 관리 똑바로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받는 것에 혹은 주는 것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방적인 관계는 탈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오세요.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나 애물단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바로 저희 시댁에는 남편의 형이 아주 골치 아픈 혈육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았던 친구 사이였고 성인 되어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의 집안 사정 정도는 잘 알고 있죠. 남편은 학생 때부터 혼자 제 앞가림 잘하고 살았고 말투나 행동이나 모두 차분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가회나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혼자 공부해 좋은 대학 가고 알아서 진로 정해 7급 공무원 시험 3년 만에 떡하니 붙었어요. 솔직히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 말고 지 아빠 닮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반면 남편의 형은 진짜 골칫덩이입니다. 이런 말 예의 없고 제가 아주 싸가지 없어 보이죠? 제 얘기 다 들어보시면 제가 시아주버님 싫어하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아주버님은 소시적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였어요. 제가 학생 때 잘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외모 괜찮은 건 인정하는데
그 잘생긴 얼굴값 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하고 여자 문제로 정학을 먹고 그런 형에 비해 동생인 제 남편은 천사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도 둘이 같은 핏줄 맞냐, 한 명은 주워온 거 아니냐는 식으로 농담할 정도로 흑과 백, 양과 그냥 완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아주버님이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업하는 동네 양아치 형들이랑 어울리더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초반에는 꽤나 버는 듯 하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차가 바뀌고 여자도 계속 바뀌고 옷과 구두며 온통 명품 칠갑을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듯 하더니 결국 사업 같이 하던 형들한테 뒤통수 맞아서 깜빵에도 3년 정도 갔다 왔습니다. 사기죄로요. 남편이 학교 다니면서 본인 형 옥바라지 하는 것도 지켜봐 왔습니다. 자기 형 한심해는 하면서도 그래도 핏줄이라고 꼬박꼬박 돈도 넣어주고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출소하고 나서 빨간 줄 때문에 제대로 된 취직도 못하고 그냥 돈 떨어질 때마다 단기 알바나 전전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 형 때문에 남편도 꽤나 골치 아파하고 있었고 친구 사이일 땐 그냥 위로만 해줬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가 남녀로 느껴져 연인이 되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니 그전엔 딱히 신경 쓸 일이 없던 남편 형이 가로고치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점 때문에 제일 반대를 하셨어요. 제압가림 못하는 형제는 없는 이만 못한 거야. 평생 돈 달라 손 벌리고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피곤하게 굴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집에 시집을 가니. 남자는 많아. 네가 뭐가 모자라 형준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냥 친구로 지내 전처럼.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던 저희 부모님이지만 사실 남편을 참 좋게 생각하시긴 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며 인간성 하나는 인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좀 불같은 성격이라 지금의 남편 아니면 절 맞춰줄 사람도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이 전에 없이 아주 남자답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실지 저도 잘 압니다. 저는 남자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1순위는 무조건 내가 이룬 가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과 내가 선택한 가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집에서 혹은 제 형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서 이 사람 아끼고 지켜주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허튼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중하게 말한 남편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남편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일단 형이 돈 달란 소리를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놨더군요. 자꾸 용돈이다 뭐다 주면 버릇 나빠져서 그나마 하던 알바도 안 한다고 남편이 아예 돈을 안 주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는 순하다가도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느끼면 앞, 뒤, 옆 잴 것 없이 밀어붙입니다. 그 성격 알기에 시부모님도 형 챙겨 돈 좀 쥐어줘라 이런 소리 못 하셨죠. 시아주버님도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지 본인 동생을 좀 어려워하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어설프게 저를 쥐어 흔들며 시집살이 하시려 하는 것도 남편이 눈치 빠르게 캐치해서 바로 중재했고 그 덕분에 그 흔한 아들 손주 타령이나 김장 김치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원래도 영리한 남자이긴 했는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끔찍하게 챙기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제가 해야 할 며느리 노릇을 피하려 하진 않았죠. 안부 인사도 알아서 잘 드렸고
남편 없이도 명절에 시댁에 가서 자처해서 일도 하고 시어머니께 살갑게 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잘하는 것도 고맙긴 한데 나는 우리 며느리가 형근이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너희야 서로 배필도 맺고 직장 튼튼해. 애들도 공부 잘해. 걱정할 일 하나 없겠지만 우리 형근이는 어쩌니. 저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돈은 하나 못 모으고 저러고 살다가 골방에서 혼자 늙어 죽을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돼. 그럴 만도 한 게 시아주버님은 어릴 때나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을 섰지 나이 먹고 몸 관리 제대로 못하니 훅 가더라고요. 게다가 전과도 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서 아직도 부모님한테 빌붙어 사는 돈 없는 남자를 누가 좋다고 옆에 붙어 있겠어요. 남편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버는 수입이 시댁, 특히 반백수인 시아주버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도 없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내며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행운은 아빠를 닮아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며 저희는 그렇게 행복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이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홀로 계시며 공허함 때문인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희 부부에게 집착하셨고 마침내 질투인지 뭔지 모를 부정적인 감정까지 내비치셨습니다. 너희 둘만 잘 살아 행복하지 아주? 짝도 없고 돈도 없는 시아주버님은 불쌍하지도 않니? 둘이만 잘 살면 뭐해? 제 형은 저러고 사는데. 어머니, 누가 누굴 챙기며 삽니까? 다 큰 성인이 제 앞가림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데요. 거저 얻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제 식솔들 책임지느라 하루가 바빠요. 어머니가 정말 형을 원하신다면 불쌍하단 소리로 그만 좀 감싸시고 혼자 잘 살 수 있게 옆에서 지켜나 봐주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밥을 해다 바치고 속옷을 빨아다 개줍니까? 남편이 단호하게 커트하면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하다며 엉엉 우시고 거의 몇 달간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타는 시어머니십니다. 시아주버님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저희 집 와서 애들 꼬셔서 스마트폰으로 뭘 결제했는지 30만 원이나 나오게 만들어 놨더군요. 알아보니 저희가 하도 돈을 안 준다고 스마트폰으로 현금 서비스 같은 걸 받아서 자기 계좌에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저희 남편한테 술 먹고 전화해서 지금 어느 술집인데 와서 계산 좀 해달라. 집에 좀 데려다 달라. 진상을 부려요. 그래서 전화번호 차단한 적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저한테도 툭하며 문자에서는 재수씨 친구들 좀 소개시켜달라. 외로워 죽겠다. 주변에 돈 많고 순진한 여자 없냐 등 희롱에 가까운 말들을 해대며 속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잘 나가던 20대 초반인 줄 알고 그때의 영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한심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명품 사려고 백화점을 기웃댑니다. 당연히 돈이 모자라죠. 그러면 저나 남편한테 슬그머니 연락해서는 허리가 아프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양제 좀 사다 먹어야겠다 등 은근히 돈을 받아내려고 수 쓰더라고요. 그 밖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쓰기도 창피하고 아무튼 저는 시아주버님 너무 싫어요. 혼자 살면서 곧 쉰이 다 되어가는데도 노모 밑에서 독립 안 하고 아직도 엄마 밥 먹고 살아요. 자기 속옷도 한 번도 안 빨아입고요. 그럴만도 한 게 시어머니가 어찌나 아주버님을 오냐오냐 감싸며 사셨는데요. 인생 잘못 꼬여서 그렇게 된 게 불쌍하다 하시며 연민을 갖고 계시니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도 영 최악은 아닌 것이 시아버지가 생전에 벌어두신 돈도 있고 시어머니도 그 돈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다행히 시아주버님께 돈을 다 털리지 않고 잘 쥐고 계세요.
그래서 시아주버님이 어머님 옆에 붙어있는 이유도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애들 학업 뒷바라지하고 라이딩 해준다고 대기업을 조금 이르게 명예퇴직했습니다. 애들도 거의 커서 손도 잘 안 가고 거의 학원에만 붙어있으니 제가 예전보다 시간이 좀 남는 걸 시댁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연락하시더군요. 할 일 없으면 좀 와라. 와서 시아주버님 밥 좀 차려드려라. 아주버님 봄 외투가 없는데 하나만 사갖고 와줘라. 등등. 별 시덥잖은 걸로 자꾸 부르고 저를 시댁 일에 자꾸 관여하게 하더군요. 그전에는 제가 하도 바쁘니 건들질 못했다가 슬슬 한가해 보이니 시간 편히 쓰는 게 배알 꼴리셨나 봐요. 게다가 남편이 높은 직책 올라가면서 너무 바빠져 예전보다 시댁에 들이받는 게 덜해지니 시모도 이제 눈치 안 보고 시짜짓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속상해서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겠지만 나이도 나이인데다 남편이 워낙 바쁘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댁 일을 웬만하면 꾹 참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싹이 슬슬 보였을 때 남편에게 바로 말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작은 불씨인 줄 알고 가만히 냅뒀더니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중요한 이야기면 애들 아빠도 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됐다. 바쁜 사람 뭐하러 부르니? 애들 학교 보내고 너만 잠깐 건너와라. 그러시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이 소담하게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앉으라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각을 잡으시나 했더니 네 시아주버님도 내일 모레면 쉰이다 쉰. 알지? 네, 알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땐 홍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나도 관절염이다 고혈압이다 뭐다 해서 몸이 안 좋잖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마당에 네 시아주버님까지 챙기려니 내가 워낙 힘든 게 아니라서 말이야. 네? 아, 네. 어째 또 시아주버님 챙기라는 잔소리일 것 같아서 방어력 높이고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 말씀은 더 놀랍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은 널 봐줬다. 너 일하느라 바쁜데 애들 중학교 공부까지 봐주느라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그런데 이제 퇴직도 했고 애들은 고등학생이라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은데 너는 팽팽 놀고 있잖니. 늙은 시애미는 안 봐줘도 괜찮다. 나는 평생의 숙제가 바로 큰 놈이야. 네 시아주버님이 제 짝도 못 찾고 저렇게 내 옆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아들들이 있으니 내 맘을 알잖냐. 그치? 네? 어머님, 그치만 내가 오늘 널 왜 불렀는지 잘 알겠지? 미룰 만큼 미뤘고 봐줄 만큼 봐줬다. 결혼이란 건 비단 네 남편하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 가족도 잘 보살펴줘야 하는 게 결혼이지. 이제 네 시아주버님 좀 모셔가거라. 큰애 대학 가면 집안에서 비비적거리고 데리고 있지 말고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보내든 해서 내보내고 그 방에 네 시아주버님을 들여놔라. 네? 아니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네 시아주버님을 평생 모른 척하고 살 작정이었냐? 내가 언제까지 다 큰아들 속옷 빨래하고 앉아있어야 해. 차라리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고 말지. 제가 난색을 표하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며 제게 대답을 강요하시더라고요. 난 챙길 만큼 챙겼다. 이제는 젊은 네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 큰아들 내년부터 네 집에 들어가는 걸로 알겠다. 너 현명하니까 잘 모시고 살 거라고 믿어. 어머님도 힘드신 걸 왜 저한테 미루세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지만 저는 네 남편 형이면 가족이지 뭘 그래. 너 정말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어머님, 제가 그럼 쉰이 다 되어가는 남편 형 속옷을 빨아다 바치고 매 끼니마다 밥해다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아주머님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어머님이 힘들어 못하시겠으면 이제는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머님이 가르치셔야지. 또 다른 노예 찾듯이 저를 불러다 시아주머님 수발을 들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예? 아니, 네 남편 빨래하는 김에 우리 큰아들 것도 좀 하고 네 남편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걸 뭐가 그리 억울해서 노예라는 말까지 나온다니? 어머님, 말이 안 통하네요. 왜 애들 아빠 안 부르셨는지 알 것 같네요. 다음에 같이 오면 그때 얘기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고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급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시며 밥이라도 먹으며 더 들어보라고 강제로 앉히시더군요. 우리 큰아들 불쌍하지도 않니? 집단엔 잘해보겠다고 한 일 아니야. 깜빡만 안 갔어도 이렇게 인생이 꼬이진 않았을 텐데 네가 좀 봐줘라, 응? 어머님, 솔직히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시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들도 자기들 빨래는 자기들이 세탁기에 돌립니다. 밥솥에 밥 없으면 자기들이 안 치고요. 그거 다 제가 가르친 거예요. 아들이라고 오냐 오냐 하며 다 해주다 보면 바보 돼요. 막말로 만약 아주머님이 딸이었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바보? 너 지금 네 시아주머님 보고 바보라고 그랬냐?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예전부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 시엠이며 시아주머님 말이며 다 무시하고 지 남편 등 뒤에서 빼꼼히 숨어서 살았냐? 나는 개고생하면서 사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편하게 사는 거야. 망할 년 같으니라고. 제가 어머님 뜻대로 쉬이 넘어가지 않자 마침내 폭발하신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하며 물잔에 담겨있던 생수까지 제 얼굴에 끼얹으셨습니다. 그 바람에 온통 젖어버린 저도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갑자기 반찬통까지 뒤집어 저에게 던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급히 그 손을 막았지만 어머님이 다른 한 손으로 김치를 잡아서 제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눈에도 짠기가 들어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애미 말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같이 못돼 처먹은 년은 매운맛 좀 봐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러시길래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대충 앞에 보이는 반찬 하나를 꺼내서 어머님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머니나 하시며 뒤로 나뒹구시더라고요. 대충 얼굴을 닦고 앞을 보니 어머님 이마에 된장이 처발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겉옷을 벗고 나오니 어머님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시길래 가뿐히 피하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엉엉 울며 남편에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알렸죠. 그 바람에 남편이 극대노하게 됐습니다. 영상통화를 걸길래 받으니 제 꼴이 말이 아닌 걸 보고 경악하더군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저녁에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11시 다 돼서 지친 몸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시댁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왔대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참 담담하고 과묵한 것이 그냥 성격인 줄 알았는데 형한테 치이고 차별받아서 그냥 그렇게 말수를 줄이며 혼자 앞가림하고 살아온 거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편애와 차별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고 매번 사고만 치는 형에 대해 이골이 날 만큼 난 상태였습니다. 그 불똥이 이제 본인이 아닌 저한테까지 튀는 걸 알고 있었고 저 모르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뒤에서 단도리를 몇 번 했나 보더라고요. 본인 가정까지 파탄나게 만들면 앞으로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약속을 어긴 거였다면서.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시댁에 가서 형까지 불러 앉히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울분을 쏟아냈다더군요. 그동안 차별받고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와이프한테까지 김치 던지고 모셔라 마라 망언한 거 절대 용서 안 하겠다면서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정 안 되면 가정부라도 써서 둘이 알아서 살아라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유산 얘기하면서 남편을 은근히 잡아두었다고 해요. 이골이 날 만큼 난 남편이 마침내 유산까지 포기하면서 연을 끊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해왔고 아들 잘못 키운 걸 인정하셨다네요.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고 하고 저한테는 앞으로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지쳐 보였고 불쌍해 보여서 제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일로 싸움은커녕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얼핏 얘기 들으니 시아주버님은 뒤늦게 살림 공부하고 있다더군요. 평생 여자 없이 혼자 살 것 같으면 제 손으로 밥이라도 해먹고 살으라고요. 어머님이 저랑 그렇게 싸우신 이유가 말 안 듣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제 앞가림 못하는 비정상적인 큰아들 때문이라는 걸 드디어 인정하신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전혀 없었고 작은 아들까지 대학 보내고 나서 이제야 제3 찾아 운동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된장 던진 며느리는 저밖에 없겠죠. 그리고 김치로 얻어맞은 며느리도 요즘 같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필이면 제 손에 된장이 있었을 건 뭘까요? 멸치나 김이었으면 조금 억울할 뻔했습니다. 농담이에요.